한국 연예계의 뜨거운 이슈, 그 모든 게 여기에 있습니다. 발로 뛰며 취재한 이야기도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풍문으로 들어주시죠.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아, 정말 일주일 만입니다. 네. 부전자전이란 말 있죠. 저도 아버지랑 정말 많이 많이 닮았거든요. 닮았죠. 그래서 너무 저희 어머니가 닮았죠. 항상 저를 많이 때리곤 하셨어요. 근데 딸들은 또 엄마 닮는다는 얘기 하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클수록 엄마랑 목소리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머니도 약간 예. 콧소리가 좀 있으셔서 그 친구들이 어렸을 때도 오해를 많이 했어요. 저희 집에 전화하면 전 줄 알고. 엄마한테 네네. 하나야 그러고. 네, 그럼 저희는 엄마는 뻔뻔하게 그냥 그래 안녕 막 이렇게 알아줬던 적도 제가 있었거든요. 둘째를 낳고 산후조리원이 있는데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다 내렸다 하잖아요. 근데 저희 큰애가 이제 엄마 면회를 온 거예요. 딱 탔는데 한여름이라 반바지를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있는 간호사분이 저희 딸을 보더니 아니 산모가 반바지를 입으시면 닮아서. 너무 닮아서 아, 김가연 씨. 네, 순간 착각을 하면서 툴툴대더라고요. 엄마도 착각했다고. 이야, 네. 그래요. 저는 딸을 희생해서 엄마 지금 살고 어려 싶은 보인다고. 근데 예. 진짜예요. 우리 사실이니까. 진짜예요. 익숙합니다. 네. 예. 참 모녀들은 많이 클수록 더 많이 닮아가는 네. 것 같은데 최근 스타 엄마의 끼와 외모까지 닮은 딸들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 SNS상에서.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화제가 된 스타 모녀입니다. 최근 로스쿨을 졸업한 서정희 딸 서동주. 알고 보니 4년 전 이혼했다. 견미리의 딸로 유명한 이유비 이다인. 사진 한 장으로 불거진 금수저 논란의 전말은 14세에 패션쇼 런웨이에 데뷔한 황신의 딸 이진이. 톱모델을 제치고 피날레를 장식한 사연은 풍문으로 들어오시죠. 지금 시작합니다. 저도 스타의 2세지 않습니까? 네? 요즘 어머니 맞다, 얘기인 것 같아요. 씁쓸합니다. 제가 원래 스타였는데 이제 역전이 돼가지고. 근데 얼마 전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이름이 올라오면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네, SNS에 근황 사진을 올리면서부터인데요. 바로 이 사진이었는데 한번 보시죠. 서정희 씨 아니에요? 아, 서정희 씨 따님. 서정희 씨는 근데 자매라고 해도 되겠어요. 예리한데요. 둘 다 정말 너무 엄청난 예쁘시다. 미인이시네요. 누가 봐도 저기 엄마 딸보다는 친구 사이 그쵸. 약간 언니 동생 언니 느낌. 동생 예, 같죠? 자매예요. 고정한 거예요. 아니 보정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네, 서정희 씨가 맞긴 맞는데요. 네. 화제가 된 사람은 서정희 씨가 아니고 그의 딸이죠. 서동주 씨인데요. 서동주 씨. 이 서동주 씨는 네. 서세원 씨와 서정희 씨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딸인 거죠. 네. 근데 서동주 씨는 지난 10일 날 자신의 SNS에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한 거죠. 저게 네. 사진을 보면 다들 이해를 하시겠지만 엄마는 뭐 원래 예쁘지만 이 딸의 이 남다른 스타일, 네. 오 딸이 저렇게 컸어 아니면 옛날과 조금 예쁘구나라는 약간 이런 반응 때문에 더 화제가 된 것 같아요. 이 서동주 씨가 스펙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제가 쭉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요. 중학교 과정에서 특수학교, 서울예원학교에서 피아노를 전공합니다. 여기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가 14살의 나이에 미국 유학 가서 매사추세츠 페이스쿨이랑 세인트폴 스쿨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힐러리 클린턴이 졸업해서 화제가 된 학교죠. 웨슬리 대학교에서 미술 전공으로 입학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후에는요, 또 전공을 바꿉니다. 순수 수학을 해요. 그래서 순수 수학으로서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에 편입을 하게 돼요. MIT잖아요, MIT. 아유 하나만 파야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이 MIT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졸업 후에는요, 석사 학위 없이 미국 명문 와튼 스쿨 경제경영학 박사 과정에 입학을 해서 이 박사 학위를 또 따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5년 동안 전액 장학금, 생활비를 받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진짜 다음 금에 대단해요. 생활비까지요?
야, 대단하네요. 사람이 달라 보이네요. 듣고 보니까. 많이 달라 보이죠. 근데 예. 사실 성형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네. 과거와 너무나 달라진 모습 때문에 성형설이 돌기도 했었는데요. 과거와 조금 다른 모습이기는 난 과거도 예쁜데. 예쁜데? 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과거에도 굉장히 좀 청순한, 조금 더 귀여운데, 청순한 예. 모습이죠. 아니야. 여러분 조금만 크게. 아빠 닮아가지고. 외적인 거는 사실 아빠 많이 아빠 닮았어. 키에 아빠 얼굴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아빠 얼굴 받은 게. 다만 크고 나서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모습보다는 저 모습, 엄마 모습이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 하에 뭐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바꿔냈죠. 네, 근데 아니에요. 저는 일단 그게 아니고. 정영실 편집장님의 말에 좀 무게가 실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일단 과거 동생인 서동천 씨가 속한 그 미로 밴드라는 밴드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 쇼케이스가 있었는데 이날 아버지인 서세현 씨가 이 쇼케이스에 참석을 했었는데 이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뭐 우리 딸 예뻐졌죠? 의학의 승리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재밌게 재치 있게 이미 가족들이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같은 날 서동주 씨 같은 경우도 내가 아빠를 닮아 못생겼다. 그래서 내가 쌍꺼풀 수술을 했다라고 굉장히 쿨하게 자신의 성형 사실을 인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뭐 최근에는 좀 이슈가 됐었던 것이 그러니까 굉장히 좀 육관적인 몸매가 인터넷에 공개가 돼서 뭐 전신 성형을 했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굉장히 돌고 있는데 뭐 사실 본인이 그냥 운동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몸매를 만들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신 성형설까지는 좀 오바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많이 화제가 됐던 부분이 SNS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톱 모델과 견주어 봐도 다르지 않을 법한 그런 이야, 이야. 갑자기 이렇게 예고 없이 이렇게 띄워주시면 어떡해요. 예. 굉장히 톱 모델 같은 그런 몸매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모델 몸이네요. 석천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관심 없다. 속성만 관심 없다. 씨, 또 그렇게 시니컬하게 봐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가 있니라는 표정으로 보고 계시는데. 아니 나는 이제 저게 이제 어디서 달라졌을까 그 포인트 찾느라고. 세상에. 근데 엄청 많이 저렇게 비키니 사진을 올린 이유가 뭐죠? 여름이잖아요. 자신이 여름. 있으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비키니가 많아요. 봐라, 자신 있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그 반대로 생각하면 뭐 쇼니나 이런 분들 근육질 부신 남자분들 사진 많이 찍잖아요. 그렇죠. 올리잖아요. 그런 거 같아요 느낌이. 아니, 약간 슬리피 좀. 씨도 운동하는 거. 이거 올렸잖아요. 맞아요. 올렸었어요? 네. 그러면서 요즘에 저도 올려요. 생존 신고 이러는데 운동하고 있는 거 찍고 막 붓고 있고. 상의 탈의해서 올렸었어요. 요즘에는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더 어리고 젊었을 때 예쁜 사진, 남겨놓기. 섹시한 사진들 좀 찍어서 나중에 조금 되돌아봤을 때 이런 거 좀 미리 좀 만들어 놓고 하는 걸 또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하셔가지고 찍었어요? 좋을 때 남겨라. 누드를 한번 찍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실제로 일반인들도 요즘에 뭐 이렇게 그 누드 사진을 그러니까 20대 때 일부러 찍어두고 본인이 이제 소장을 하는 살이라도 거지만 어릴 때 찍어야 그렇게 하는 된다고. 분들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이목을 집중시키던 중에 또 한 번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서동주 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굉장히 놀라운 소식 두 가지를 정합니다. 네. 저도 깜짝 놀랐는데 뭐죠? 첫 번째는 4년 전에 자신이 이혼했다라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 알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로스쿨을 졸업했다라는 사실을 알리게 됐어요. 지난 5월 21일이죠. 학사모를 쓴 자신의 사진 그리고 글을 같이 올리게 됐는데요. 4년 전 이혼했고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라고 이혼 사실을 밝혔어요. 이어서 그 결과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재정적으로 바닥을 쳤는데 이때 자신감과 자기애가 부족했고 이혼에 대해 실패와 결함처럼 느껴졌다라고 자신의 속마음을 굉장히 덤덤하고 그리고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동주 씨 같은 경우는 알아보니까 2014년도에 이혼을 하고 또 샌프란시스코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을 하면서 변호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서동주 씨가 결혼한 지 오늘 처음 알았는데 아. 네, 언제 결혼을 한 거죠? 대다수가 몰랐을 거예요. 저도 몰랐으니까요. 예. 2010년 1월에 결혼을 했었는데요. 6살 연상의 재미교포 벤처 사업가와 결혼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의 스펙도 굉장히 또 화려해서 당시에 화제가 됐었는데 하버드 대학교 정치학과를 다녔고요. 재학 당시에 백악관 비서실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뉴욕에 있는 골드만삭스에서 일을 하다가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MBA를 마친 엘리트로 알려졌어요. 그야말로 엄친아 엄친딸의 만남인데요. 그 서동주 씨하고 전 남편은 어떻게 만난 거예요? 두 사람이 만난 건 2008년에 처음 만났는데 이 당시 그 서동주 씨가 이제 자서전이죠. 동주 이야기를 이제 출간을 하고 그때 당시에 잠시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때 이제 서동주 씨 다니는 그 교회 목사님이 처음 소개해 줬다고 합니다. 이 전 남편을. 그리고 2년 열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서동주 씨가 이미 4년 전에 이혼을 했다면 2016년에 엄마랑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었던 때도 이혼한 상태였다는 건데 그동안 어떻게 알려지지 않았던 건지가 참 궁금하네요. 이슈가 됐었을 텐데. 네, 서동주 씨의 이혼은 결혼 5년 만이죠. 2014년에 이루어졌는데요. 근데 그 2014년이 무슨 해였냐면요. 이제 서세원, 서정희 부부가 폭행 시비도 있었고 이혼을 했던 그 시기였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정말 그때 굉장히 떠들썩했어요. 근데 거기에 딸까지 이혼을 했다? 그렇죠. 예. 근데 연예인도 이제, 아니고. 예. 아마 근데 서동주 씨 딴에는 이제야 후련하게 밝힐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네. 서동주 씨가 남편하고 이혼을 한 이유가 혹시 있나요? 이 두 사람의 이혼 사유 뭐 알려진 바는 없어요. 없긴 한데 그냥 어떤 상황을 살펴보면 서정희 서세원 그 부부가 공판 중이던 2015년 3월에 서동주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가 다 밝혀져서 부끄럽고 힘들다. 빨리 이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신명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이혼 후에 굉장히 힘들으셨을 것 같은데 서동주 씨가 굳이 이렇게 법학 공부를 시작해서 이렇게 로스쿨을 졸업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뭐 개인적으로는 지적 호기심이 워낙 많으신 것 같아요. 다방면에. 근데 또 결정적인 거는 아무래도 서정희 씨, 서세원 씨의 폭행 사건 그리고 이혼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법적인 문제들이 다 포함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 당연히 법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본인도 이혼을 하는 과정이 겪었기 때문에 더 법에 대해서 관심을 자연스럽게 갖지 않았나 이렇게 좀 추측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와튼 스쿨 정도 졸업을 하게 되면 변호사 쉽게 고용할 만큼의 수입이 돼요. 그러니까 와튼 스쿨이란 데가 트럼프도 나온 데고 뭐 워렌 버핏도 나온 데고 하여튼 미국에서 가장 최고의 명문 중에 명문이에요. 명문이에요. 경영학 쪽으로는. 그래서 졸업하고 나면 대체로 미국의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모셔가는 수준이거든요. 때문에 도움을 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직접 법학 공부를 해야겠다고 하는 거는 썩 그렇게 이해가 되는 얘기 같지는 않고 제 생각엔 차라리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겪었던 어떤 뭐 결핍 예를 들면 뭐 아빠와 엄마 사이 어떤 뭐 애정이나 이런 것들이 결핍이 되었고 그 결핍을 또 다른 것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예를 들면 명문대를 진학을 해서 어떤 뭐 사랑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관심을 더 받는 것에 더 쏠린 건 아닐까 하는 추측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취업을 하기보다는 또 한 번 이렇게 재도전을 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보여주는 새로운 걸로? 것을 계속해서 도전하는 거니까 사실은 이런 타이틀을 모으는 것 자체가 어쩌면 목표가 돼버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예. 자, 뭐 그렇게까지 어려웠었는지 몰랐거든요. 예, 어쨌든 어려운 시절을 지나보냈고 이제야 이혼 소식을 알렸는데 어떤가요? 반응이 어떤가요? 서동주 씨는 그 본인의 그 이혼 소식에 관심을 받자 자신의 그 신경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난 그 28일 자신 SNS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오잉? 이혼은 부끄러운 일도 아니지만 자랑할 만한 일도 아닌데 기사가 나고 나쁜 말도 들어서 마음이 조금 그래요라며 불편한 신경을 조금 드러냈고 그 이후로는 또 갑자기 또 다른 또 글을 남깁니다. 어떤 글이냐면은 더 중요한 건 그저께 제가 좋아하는 시경 오빠 싱글이 나왔어요. 노래 너무 좋아요라며 성시경 씨 노래를 또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성시경 씨 팬이시구나. 일반 분이 그냥 편하게 올린 글 같고 그리고 이혼 앞에 오잉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귀엽게 쓰는 편이 오잉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근데 뭐 본인은 쿨하게 뭐 그러니까 할수 정말 있죠. 쿨하신 예. 분 같아요. 내 이혼은 별일 아니고 난 그저 지금 시경 오빠가 새로운 노래가 나와서 기쁠 뿐이다. 그냥 아주 쿨하게 자신의 쿨하게. 상황을 지인 말한 것 아니에요? 같아요. 지인? 아니, 성시경 또 씨랑?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혼한 지 시간이 좀 됐잖아요. 한참 지났으니까 이제 그거에서 자기는 이제 극복하고 나왔으니까 그쵸. 이미 지나간 거에 대해서 뭐 그다지 뭐 막 감정적으로 반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서동주 씨의 이혼 소식이 유독 좀 안타까웠던 건 엄마 서정희 씨. 네. 또 그 비슷한 시기에 이혼을 했기 때문인데 두 모녀가 서로 버팀목이 되면서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낸 것 같아요. 엄마 서정희 씨도 인생의 새 챕터를 시작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서정희 씨가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최근에 본 게 아마 홈쇼핑에서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네. 현재 나이가 아마 57세 와. 나이 정도 되는데요. 오잉? 전혀 진짜 오잉 소리가 나오죠. 진짜 너무 못 동안이세요. 믿겠어요. 정말 굉장한 동안 미모로 구매자들의 그 구매 욕구를 아주 확 끌어당겨서 굉장한 활약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저렇게 57세 나이에 어떻게 발레복이 저렇게 저렇게 잘 관리를 어울릴 수가 있죠. 하신 거죠? 뭐 성형을 하신 건가요? 서정희 씨 과거 리즈 시절 몸매와 그 외모를 보지 못하셨으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이 사진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서정희 씨 데뷔 당시 모습들인데요. 순한 이미지로 각종 CF를 섭렵하면서 당시에 CF 퀸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그 당시에 CF 퀸은 서정이다라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이때쯤에 CF 찍은 게 약 40여 편. 그렇게 출연을 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거든요. 성형을 뭐 하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죠. 이렇게 예쁜데. 근데 트렌디한 얼굴이에요. 너무나 서구적이면서도 눈 크고. 예. 심지어 저렇게 최고의 가전제품 모델 정도가 됐으면 네. 바로 드라마, 영화 바로 그럼요. 연결되거든요. 네. 저 중간에 서세현 씨를 만난 거죠. 자,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서정희 씨가 어린 나이에 서세원 씨와 결혼을 하면서 아쉽게 연예계를 은퇴하죠. 그 사연이 있습니다. 서정희 씨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집안 형편이 좀 어려웠대요. 그래서 네. 고등학교를 자퇴를 하고 이민을 갈 결심을 합니다. 그때 영어 학원에 다니게 되는데요. 이 영어 학원을 가는 도중에 이제 모델로 제안을 딱 받게 된 거죠. 워낙 눈에 띄는 외모였으니까요. 일거리 캐스팅. 예, 그때 당시 제안을 받은 게 초코바 CF라고 하는데요. 이때가 1980년 2월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CF 촬영을 위해서 제주도에 갔는데요. 그 현장에서 그 당시 당대 톱스타인 서세원 씨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 예. 처음 CF에서. 네, 거기서 만나게 되자마자 두 사람은 바로 동거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서정희 씨 성격상 만난 지 2개월 만에 동거 들어갈 사람은 아닌 것 아니 같은데. 근데 그때는 어렸고 어리니까. 톱스타와 일반인의 만남이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마 두 사람만이 알 거예요. 근데 맞아요. 그리고 그로부터 2년 뒤죠. 1982년 그 당시 서정희 씨 나이가 21살이었고요. 서세원 씨는 27살이었습니다. 예, 그때 두 사람이 결혼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그 또 19살. 19살 때 만난 거네. 바로 결혼식을 못 올리고요. 그 이듬해인 1983년 3월에 그 딸 서동주 씨를 출산하고요. 아, 저는 그 다음에 대목이 더 감격스러웠어요. 2달 후인 5월에 결혼식을 올린다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산모가 2달 후에 이제 서정희 씨의 그 약간의 몸매와 그게 좀 가능했던 거죠. 근데 서세원 씨가 원래 MC셨어요? 개그맨. 개그맨이요. 개그맨이신데. 저때 당시에 사진 없나요? 서세원 씨의 사진요? 네. 그러니까 개그맨이신데 서세원 씨는 탑스타였어, 탑스타. 지금 잘 나가는 MC들을 예. 다 유재석, 강호동, 뭐 유재석 씨. 아 진짜 그 정도로. 예전에는 그러니까 개그맨들이 예쁜 와이프를 얻는다. 그 거의 시조였죠. 맞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면서 대한민국 연예계의 대표적인 인꼬 부부라고 알려졌던 서정희, 서세원 부부로부터 2014년 5월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서정희 씨가 서세원 씨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건데요. 이 이후에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어떤 폭로,
이것들이 이어지게 됐고 결국 2015년 8월 21일에 두 사람은 결혼 32년 만에 합의 이혼하게 됩니다. 네. 자, 그 당시에 정말 충격이었어요. 네. 왜냐면 또 연예계 대표적인 인고 인고부부였잖아요. 부부라고 생각하고 또 책도 내시고 무슨 이렇게 살림을 아주 예쁘게 그다음에 절약하시면서 그런 책도 계속 내셨었고 맞아요. 그 전에 소문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었어요. 이런 불화가 더욱더 있는지. 이 부부가 더 예쁘고 이제 뭐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큰 대목은요. 지금에야 그렇지 않지만 두 사람이 활동했던 그 시절에는 여성지가 굉장히 모든 소통의 그 맞아요. 통로였어요. 네. 미용실이나 지금 SNS 하는 것만큼 우리는 이제 잡지를 맨날 받다 봤잖아요. 근데 그 모든 여성 잡지의 단골 가장 좋아하는 아이템이 두 부부였어요. 왜냐하면 집을 언제든지 공개를 했고 서정희 씨의 요리나 인테리어 비법이 뭐 시리즈로 나간다거나 유행을 선도했죠. 네, 그리고 네. 가족이 같이 찍은 사진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요. 그거를 한 10여 년간 봤던 독자들은요. 아, 이 사람들은 정말 그냥 대표적인 부부야. 그리고 예쁜 여자와 사는 그 개그맨이고 이 예쁜 연예인은 살림까지 잘해라는 게 완벽하게 대중의 그 뇌리에 박힌 거였어요. 폭행 혐의로 형사소송과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네. 충격적인 폭로가 계속 이어졌었어요. 그렇죠. 네. 네. 첫 번째 폭로는 폭행과 폭언이었습니다. 네. 서정희 씨는 서세원 씨가 32년 동안 이 결혼 생활 동안 폭행과 폭언을 일삼아왔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이게 부부간의 이게 일이라 저희가 자세히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저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서세원 씨가 폭행 혐의가 인정돼서 2015년 5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죠. 예, 서정희 씨의 이 의견과 그러니까 말과는 다르게 또 주변인들의 또 증언도 이어졌는데요. 서세원 씨와 올해 15년 이상 일했다는 매니저의 증언이었습니다. 네. 폭행은 없었다. 집에 서정희 씨의 어머니가 1년에 2달 빼고는 다 이 집에 와 있다. 그리고 사우나를 매일같이 간다. 그런데 폭행이 있었다면 알지 않았겠느냐. 알 수 없었다라고 반박을 하고요. 이 매니저 말고 또 12년간 이 집에서 일을 했다는 또 한 분이 또 얘기를 또 합니다. 서세원 씨가 서정희 씨를 폭행하는 걸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만 언성을 높인 적은 있지만 가정 내에서 폭언이나 폭행은 없었다라고 다시 한번 또 주장을 뒤집습니다. 네. 이어지는 폭로는 또 사회적으로 파장이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서세원 씨의 내연녀입니다. 네. 서정희 씨는 2014년 3월 남편의 여자 문제로 부부싸움을 크게 했고 또 서정희 씨는 사과를 요구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그 여자, 내연녀죠 당시에 그 여자를 건들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그리고 이혼을 요구하지 말아라라고 협박을 한 뒤에 집을 나갔다가 2달 만에 오피스텔에서 다시 만나면서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추가로 이 내연녀에 대해서도 폭로를 합니다.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내 딸의 나이와 비슷한 나이대다라고 추가로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서세원이 거짓말을 하고 내연녀와 홍콩 여행을 가는 등 가정 파탄의 시작, 이 가정 파탄의 원인은 서세원에게 있다라고 아주 강력한 폭로를 하게 됩니다. 네, 여기에 이제 정말 역대급 진흙탕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서세원 씨도 서정희 씨가 외도를 했다 이런 주장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교회 전무 목사와 부적절한 관계였다면서 이 서정희 씨 외도설을 주장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서세원 씨가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왜 목회자의 네. 길을 좀 잠깐 걸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개척교회에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아내가 그러니까 서정희 씨죠. 이 서정희 씨가 남편 다닌 교회를 당연히 다닐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전에 다니던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 목사와 일종의 외도, 내연 관계에 있었던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정말 막가는
이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어떻게 32년을 숨기고 살 수가 있었는지 좀 잘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믿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마 서정희 씨 그리고 서세원 씨 혹은 이 가족 자체의 이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정희 씨의 저서인 악처 서정희의 작은 반란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 에필로그에 서세원 씨가 서정희 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글이 있습니다. 아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여자라는 게 내 생각이다. 부부싸움을 하는 순간이라고 하자. 싸움이 격렬해져서 나도 모르게 손이 막 올라가려는 찰나 2층에서 동주가 통통통 내려온다. 엄마 무슨 일이야? 그러면 지금까지 완전히 구겨진 얼굴로 새소리까지 내며 열변을 토하던 아내는 금방 얼굴이 환해진다. 아주 화목하고 정겨운 얼굴로 아내는 대답한다. 아니야 아가야 아무 일도 없단다. 대인관계에서도 이중성을 갖고 있다. 물론 대인관계를 더 부드럽게 유지하는 아주 좋은 이중성이라고 하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다. 아내는 아무리 상대방이 싫어도 끝까지 얘기하고 즐겁게 마무리 짓고 자리에서 일어선다. 상대방이 싫으면 펄쩍펄쩍 뛰는 나는 아내가 참으로 즐긴 인내심을 갖고 있다는 걸 인정한다. 그러니까 어른들 말씀에 그런 게 있어요. 남편하고 싸우다가도 아이가 있으면 방문 닫고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이들 앞에서 부부가 싸우게 되면 아이한테 굉장히 정서적인 폭력이래요, 그게. 그래서 아이한테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엄마는 정말 여기 화가 나니까 애가 보든 말든 당신이 뭐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걸 참는다는 거는 제가 보던 서정희 씨 성격이 그 아이에 그에 대한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참았던 건데 남편인 서세원 씨는 그거를 그냥 이중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대인을 대할 때도 이중적이다. 또 약간 비유를 이렇게 비꼬아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중성에 대해서 이 서세원 씨가 얘기할 때 하나 뭐 공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해하는 부분은 가끔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약간 이중적인 모습의 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면 약간 소름 끼치는 느낌이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은 단 2초 만에 저렇게 표정을 바꿔서 저런 말을 저렇게 상냥하게 할 수 있지. 나랑 지금까지 막 죽자 사자 싸우던 사람인데 이 느낌이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느낄 때는 굉장히 좀 소름 끼치거나 아주 끔찍한 기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반대로 서정희 씨도 그 이중성을 100%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그랬을 수도 서세원 있죠. 씨는 모든 대국민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유머러스하고 굉장히 재치 있는 사람인데 부부싸움을 할 때는 손이 올라가는. 저는 그 모습도 굉장히 이중적이라고 뭐 아내 입장에서는 생각이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부부싸움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여자 입장에서는 이 싸움을 하는 이 분위기와 이 현실이 닥쳤을 때 내가 맞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굉장히 두려움이죠. 근데 그 당시에 이 동주 씨 같은 경우에 부모님을 바라보는 그 자세는 어땠나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가족의 이제 아이들은 어때요라고 사실 물었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세원 씨, 서정희 씨 부부가 이 아이들만큼 정말 교육에 많이 신경을 썼다.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정말 한국에서 열심히 가르쳤고, 그리고 그 이후에부터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는 해외에서 이제 공부를 시켰잖아요. 근데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해외에서 공부를 한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좀 순진한 면이 좀 있대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 문구를 보면요. 엄마하고 아빠와 감정이 격해졌을 때 아가야 괜찮아라고 엄마가 계속 이렇게 표현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수긍할 수 있는 아이라는 건 평소에도 그런 고운 모습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소문이나 이런 거를 본인도 들어서는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생각보다 많이 한국 정서와는 좀 다른, 조금 다른 교육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서동주 씨도 조금은 다르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엄마 아빠를 이해하기도 했겠지만 성인이 되면서 엄마에게 이제 이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아무튼 이 가족의 경우는 그러니까 서로 다 많이 좀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서동주 씨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이혼 때문에 정말 그 CCTV에 공개되기 직후 그때 부모님이 막 싸우시기 직전. 그때 서정희 씨가 미국으로 갔잖아요. 딸이 있는 샌프란시스코로 갔다라고 했는데 제가 서정희 씨한테 연락을 취했더니 답이
서동주 씨한테 온 거예요. 네, 우리 어머니 상태는 이러하고 이러해서 지금 좀 굉장히 좀 곤란하겠습니다라는 말을 굉장히 길게 써서 보냈어요. 근데 그 모습 속에서 참 이게 남의 자식이고 저와 나이도 똑같거든요. 근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되게 정말 장성했구나, 잘 자랐구나.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엄마의 버팀목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글을 읽고 예. 엄마를 보호하고 있는 네, 느낌이 그런 들었어요. 느낌이. 이제 정말 딸이 엄마를 보호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만큼 절절한 사이인 것 같아요. 지금. 네. 네, 서세원 씨, 서정희 씨 그리고 그 자녀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지금? 네. 일단 서동주 씨 큰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변호사로서 앞으로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들 서동천 군은 2013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살고 있고요. 서정희 씨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한 대학교의 산업디자인과에서 초빙 교수로서도 또 강의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어떤 장점을 살려서 꿈을 펼치고 있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홈쇼핑을 통해서도 방송에 복귀를 했습니다. 네. 자, 다음에 소개할 모녀는요. 아주 예쁜 자매인데요. 아이고, 예. 딱 봐도 알겠죠? 네, 누군지. 방송에서 네. 예. 네, 최근 종영한 드라마 시를 잊은 그대에게 이유비 씨와 국민 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의 이다인 씨인데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엄마가 견미리. 너무 유명하죠, 견미리 씨 딸로. 네, 엄마 견미리 씨의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그 자매가 굉장히 예뻐요. 정말로, 피부도 뽀얗고. 네, 먼저 견미리 씨의 첫째 딸인 이유비 씨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하얀 얼굴, 그 큰 눈이 좀 매력적이죠. 이유비 씨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마디로 그냥 견미리 딸로 굉장히 유명했었고요. 네. 1990년생이고 올해 29살입니다. 굉장히 동안이죠. 네. 밤을 걷는 선비 그리고 피노키오 얼마 전에 종영한 드라마죠. 시를 잊은 그대에게서 톡톡 튀고 발랄한 역할을 좀 해서 이제야 조금 주연으로 안착을 한 배우인데요. 이게 어릴 때부터 가끔 엄마 따라서 촬영장에 가면 어머 너도 나중에 연기하겠구나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어려서부터. 근데 이게 듣는 게 하루 이틀이죠. 본인은 그럼 난 절대 안 될 거야라고 굉장히 오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정말 나는 절대 안 할 거다. 그리고 난 꿈이 연기자도 아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조금 매력을 느꼈겠죠? 그런데 엄마랑 같이 안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내가 했던 말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였던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CNN 아나운서면 엄마랑 같이 안 나와도 되겠다. 그리고 외국이잖아요. 예, 약간 그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해서 엄마한테 졸라서 유학을 가겠다 보내달라고 한 거예요. 굉장히 약간 독립심이 강한 어린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캐나다에서 유학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연히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게 되고 뮤지컬 배우가 되겠다고 또 이제 약간 레슨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또 계기가 돼서 초등학교 6학년 때죠. 성악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네, 어릴 때부터 목표의식과 반항심이 아주 굉장한 친구였는데. 그렇죠? 칭찬하는 겁니다. 예. 아주 그 자립심이 있었다. 약간 힙합 같은 스웩이죠. 초딩 스웩. 약간 유학 스웩. 유학. 의지가 좀 강한 게 보이네요. 어렸을 때. 네, 일단 뮤지컬 배우가 되겠다라는 일념으로 선화예중에 진학을 하고 또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이화여대 성악과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대학교 2학년 때 늦은 사춘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해보고 싶은 거를 그냥 나는 다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실천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 길을 뚫는다던가, 귀엽죠? 염색을 한다던가, 그리고 스쿠터를 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보고 싶은 걸 다 하던 와중에 연기까지 결국은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처음 연기를 결국 하게 된 곳이 바로 시트콤 공개 오디션장이었는데요. 가족들한테는 알리지도 않고 시트콤 공개 오디션장에 그냥 자기 발로 찾아가서 그 오디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난생 처음 하는 연기인데도 불구하고 턱하니 붙어버려요. 근데 이 작품이 바로 2011년 뱀파이어 아이돌이라는 시트콤이었는데 이 작품으로 연예계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트콤 제작진 그리고 배우들 모두 다 이유비 씨가 견미리 씨의 딸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고 해요. 그런데 중반부 정도 되니까 기사가 하나 납니다. 그 촬영장에 배우 견미리의 딸이 있다라고. 근데 누군지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촬영장에 여배우가 4명이 있었거든요. 견미리 씨 딸로 추정되는 나이대 여배우가 4명인데 4명으로 좁혀졌는데도 이 중에 누가 견미리 씨의 딸인지 몰랐다고 해요. 안 나선 거예요. 우리 엄마가 견밀이라고. 왜냐면 견 씨가 없으니까. 네네네. 뭐야?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유비 씨도 데뷔하고 오랫동안 견미리의 딸이라는 그 꼬리표 때문에 꽤 고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당연하죠. 뭐 지금도 사실 견미리 씨의 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게 있잖아요. 네. 데뷔 이후에도 뭐 배역에 뭐 물방이 올랐다라는 기사만 나도 거기에 100% 정도 차지하는 댓글은 다 견미리의 딸이라서 그만큼 유명세를 치러야 했죠. 그런데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 이 드라마에서 송중기 씨의 동생으로 출연했잖아요. 강초코 역할이었는데 이때 연기 되게 잘했거든요. 너무 귀여워. 잘했어요. 연기 잘했는데 그래도 처음에 이젠 이런 물망에 올랐다 이런 역할을 맡게 됐다라고 했을 때도 역시 금수저 논란은 피해갈 수 없었어요. 근데 중고등학교 때를 좀 돌아보면 그때는 학창 시절에 시험을 잘 보면은 엄마가 시험지를 빼돌려서 시험을 잘 봤다라는 소문이 돌았고 피부가 굉장히 하얘니까 쟤는 견미리 엄마가 매일 우유로 목욕을 시킨다라고 그런 뭐 보여지는 거 보여지지 않는 부분 모든 것들을 다 견미리 씨와 연결을 지어서 하도 이야기가 돌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모른 척하거나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으면은 어느 정도 사그라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더 막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막 생산되니까 결국 사람들 다 들으라고 반의 학생들 다 들으라고 유비 씨가 우리 엄마가 무슨 대통령이라도 돼! 라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다 들으라고. 그 정도로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좀 이제 극복 방법이 굉장히 발전적이고 건강하게 좀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내 험담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한테 약 10분 정도 뭐 내 험담을 할 텐데 내가 다른 사람의 10분 때문에 내 24시간을 괴로워하는 것 맞아요. 이것만큼 정말로 손해가 없다고 생각한다 라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다 하면서 이렇게 극복 방법을 내놓기도 했어요. 성숙했네요. 괜찮죠? 아주. 자, 그리고 견미리 씨의 딸이라는 꼬리표와 함께 하나가 더 붙어요. 이유비 하나가 더 씨의 동생. 이라고 불리는 이다인 씨가 있죠. 네네. 네. 92년생 27살 네. 함양대학교 연극영화과 출신인데 네. 데뷔 때부터 미모가 남달랐어요. 보니까 2012년 한양대 비주얼로 뽑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다인 씨 같은 경우는 뭐 대학 시절 사진을 본 사람들은 저 때가 훨씬 더 예쁘다라고 평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죠? 이다인 씨는 데뷔를 어떻게 했냐면은 스타의 등용물이죠. 그 포카리 땡땡땡 이거 굉장히 큰 광고거든요. 아, 그걸 찍었어요. 이걸로 이제 데뷔를 했는데 포카리 스웨트가 당신의 몸을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근데 저 광고가 이제 나고 나서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됐을 거 아니에요. 네. 저 배우 누구냐. 근데 견미리 딸인 걸 이제 밝혀지면서 혹시 금수저 논란이 이제 불기도 시작한 거죠. 아, 또요. 하지만 그 시청률 40%를 찍었던 K본부 황금빛 내 인생에서 이 최서연 역을 맡으면서 이 쏙 들어갑니다. 뭐 견미리 딸, 뭐 이유비 동생보다는 서연이라고 이제 불리면서 굉장히 이제 이 배우로서의 이제 존재감을 발휘하기 시작하죠.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연기를. 예. 이다인 씨 성격은 혹시 어떤가요? 제가 이제 이다인 씨, 이유비 씨 다 만나봤거든요. 근데 정말 차이가 나고요. 이유비 씨는 좀 발랄해요. 심지어 엄마 견밀 씨도 우리 유비는 엄마 닮아서 약간 성격이 앙칼진 데도 있고 좀 그런데 다인이는 조금 너무 여성스럽다, 조금 다르다라고 말했을 정도인데요. 근데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지켜봤을 때는 너무 이다인 씨가 언니 같은 느낌이었던 거예요. 네, 딱 외모로 봐도 딱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언니가 좀 더 동생 같은 느낌인데요? 그랬더니 사실은 언니가 더 가끔 귀여울 때가 많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차분해서요. 가끔 제가 언니 같다는 얘기를 하기도 해요. 라고 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 언니 이유비 씨하고 성격이 좀 반대인 것 같은데 견미리의 딸이다라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진 않았나요? 오히려 이단 씨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담담하게 그냥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많이 들어서 익숙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워낙 학창 시절 때부터 정말 별거 아닌 걸 가지고도 엄마 덕을 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엄마 덕에 편하게 배우한다라는 얘기도 계속 듣고 있고 그런데 또 견미리 씨는 사실 엄마이자 선배 배우잖아요. 그럼에도 딸의 일에 전혀 관여를 안 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어서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데뷔 초에 웹드라마의 주인공을 할 때도 그랬고 황금빛 내 인생을 할 때도 엄마 덕분이다라는 댓글은 늘 존재해왔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예, 그러려니 한다고 해요. 네. 이세 배우들도 이런 정도는 예를 들면 악플 뭐 이런 거는 그러니까 기업 같은 거 승계하기 위해선 세금 내잖아요. 네. 세금 낸다 정도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걸 그냥 인정해라. 네, 그러니까 예. 당연히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감수해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뭐 그게 오해가 됐든 실제가 됐든 간에 그 정도는 내가 연기를 앞으로 쭉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들어온 것이 사실이니 적어도 처음 시작하는 데서만큼은 말이죠. 그러니 이 정도는 내가 세금으로 낸다 이런 정도 마음가짐을 가지면 어떨까? 네. 그런데 이다인 씨가 자신의 SNS에 사진 한 장을 올림으로써 금수저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대체 어떤 사진이길래 금수저 논란이 일어났나요? 그래요? 네, 과거 이다인 씨가 자신의 SNS에 거실에서 TV를 시청하는 그런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요. 여기에 함께 적은 글이 약간 네티즌들의 신기를 건드린 것 같아요. 왜요? 일요일 왜요? 오후 내 방 거실에 TV 생겨서 매우 신남이라는 글을 올렸는데 사실 문제될 것 없는 사진과 글이긴 한데요. 여기 내 방 거실이라는 부분이 내 방도 방의 내 방 안에 거실. 방에 거실이 내 따로 방 오구나. 거실. 거실이라는 부분이 약간 금수저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된 거죠. 네. 이게 이제 한담동에 있습니다. 이 저택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하 2층, 지상 4층, 총 6층짜리 단독 주택이고요. 주택이요? 견미리 씨가 이제 뭐 준공부터 설계하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관여를 했다고 하고 층마다 개인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마다 거실이 또 따로 있고요. 시세가 대략 한 90억 원 정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 달 관리비가 약 4,500만 원 정도 나오죠. 관리비가 이 정도 나가고 관리인이 한 3, 4명 정도가 필요한 그런 큰 집입니다. 네. 기분 나빠져, 기분 뭐 이렇게 가끔이 약간 한숨이 들려요. 큰 집입니다. 약간 졌다라는 느낌. 견미리 씨가 그동안 연기 생활 꾸준히 했고 또 주식으로 재산을 또 좀 모았다는 걸 들었는데 이 정도 저택일 줄은 저도 몰랐네요. 어떻게 재산 관리를 하신 걸까요? 예, 견미리 씨는 우리 다 알고 있죠. 견미리 팩트. 이게 약 4,300억 원의 판매량을 올렸고요. 지난 2015년이죠. 상장 그 폐지 위기에 놓인 한 제약 바이오 회사를 12억 원의 현물 투자를 해서 이게 바로 121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100억대 주식 부자가 되고요. 연예인으로서는 연예인 주식 부자 8위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유비 씨도 엄마를 따라서 1억 원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6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어서 연예인 주식 부자 1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네. 2016년 8월에 네. 견미리 씨가 대주주로 있는 이 제약 바이오 회사 네. 업체에서 견미리 씨의 남편인 이제 이용원 씨가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대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것 때문에 또 문제가 좀 한동안 또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때문에 대주주인 이제 견미리 씨도 검찰 조사를 좀 받았어요. 그리고 이유비 씨도 같이 이제 구설수에 오르면서 이제 사람들의 비난을 많이 받았죠. 근데 사실 아직도 견미리 씨, 또 이유비 씨, 이다인 씨에 대한 기사에는요. 이것과 관련해서 비난을 하는 댓글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남편분은 뭐 하시는 분이시죠? 이제 견미리 씨는 이혼 후에 이제 두 딸을 힘들게 혼자 힘으로 키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자료를 그때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 남편 이명규 씨의 남은 빚까지 떠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힘든 당시에 이 견미리 씨 친오빠가 자주 왔는데 그때 그 오빠를 따랐던 후배가
지금의 바로 이홍원 씨 남편이라고 합니다. 계속 찾아오는 남자가 10년째 같은 바지를 꿰매 입은 그 검소한 모습을 일단 관심 있게 봤고 1998년 견미리 씨는 이홍원 씨하고 결혼을 하게 됐고 이듬해인 1999년 아들 이기백군을 낳아서 슬아의 일남 이녀가 된 거죠. 견미리 씨가 남편의 그 검소한 모습에 반했나 본 것 같은데요. 근데 전 남편인 그 이명규 씨는 또 반대 스타일이잖아요. 어떤 분이셨죠? 전 남편이 이명규 씨 같은 경우는 90년대 굉장히 유명한 탤런트였어요. 그리고 엄청난 부자로 유명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부자였냐면 일단 1960년대에 운전기사, 가사도우미, 가정교사, 집사, 정원사와 함께 살았고요. 그 결혼 7년 만인 93년도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 사유는 이명규 씨의 방탕한 생활과 사치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규 씨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유산 165억 원을 가지고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혼 후에. 근데 그곳에서도 방이 16개고 수영장이 3개였고 디스코텍이 있고 당구장이 떨린 대저택. 그러니까 헐리우드 스타들이 살 것 같은 그런 대저택에서 리무진을 또 구입을 해서 운전사를 두고 주말마다 파티를 위해서 1,000만 원씩 이렇게 쓰는 등 굉장히 왜 그러셨대? 네. 그리고 2년 6개월 만에 유산 165억 원을 모두 탕진하고 2년 6개월. 와, 정말 원 없이. 그럼 견미리 씨와 두 딸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네, 이제 두 딸은 이제 어느 정도의 엄마의 그늘을 좀 벗어난 것 같습니다. 이다인 씨 같은 경우에는 현재 M본부 드라마죠. 이리와 안아줘의 촬영이 한창이고요. 그리고 이유비 씨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시를 위한 그대에게라는 드라마를 끝내고 지금 휴식 중에 있어요. 견미리 씨 같은 경우에 이런 두 딸이 예쁘겠죠. 그래서 SNS를 통해서 가끔 사진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견미리 씨는 두 딸 얼굴만 봐도 뿌듯하실 것 같아요. 네. 견미리, 이유비, 이다인 이 세 모녀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비공개 촬영회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제가 직접 본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모델의 몸에 을 하고. 야,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너를 모델로서 키워주겠다. 너의 기분이야. 정말 꼭 파헤쳐야 이 파장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방송 이후에. 네, 다음 소개할 모녀는 사진을 먼저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와. 모델 포스죠. 모델. 되게 어려 보이는. 네. 효린 씨도 약간 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나시. 왼쪽 사진. 어느 분 딸 같은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확히 알고 있는데. 저도 알 것 같습니다. 엄마라고 하니까 엄마가 어머님이 누구니? 자, 이 친구의 정체는 황신혜 씨의 딸 이진희 씨입니다. 있네요. 모습이 사진은 왼쪽에 이 사진은 좀 있네요. 네. 야, 역시 모녀가 그냥 자매 같은 모습이죠. 예. 이진희 씨 같은 경우는 올해 20살이 됐어요. 그런데 벌써 7년 차 프로 모델입니다. 20살이에요, 지금? 네, 그래요. 근데 14살에 패션쇼 무대에서 이제 데뷔를 하게 됐는데 이진희 씨에게는 7년째 아직도 본인이 뛰어넘지 못한 라이벌이자 스승님이자 뭐 친구가 있는데요. 바로 엄마 황신혜 씨입니다. 이진희 씨에게 엄마 황신혜 씨는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지지해주는 조력자이자 자신에 대한 평가 기준점을 아주 올려놓은 그 원망의 대상이기도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진짜 엄마가 너무 또 미모 예쁘다는 소리를 많이 들으니까 딸 입장에서는 아무리 저 유명해져도 또 엄마는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황신혜 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1963년생. 올해로 56세십니다. 대박. 예, 저 몸매가 정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 같지 않죠? 이게 황신혜 씨예요. 예, 씨랑 비슷한. 저 몸매는요, 타고난 것도 있지만 황신혜 씨의 정말 엄청난 노력에 이루어진 결과라고 하는데요. 이 황신혜 씨는 1980년 대표하는 미녀 배우인데 일명 컴퓨터 미인이라고 굉장히 수식어 붙여놓은 대단한 미인인데 데뷔 초창기에는 얼굴이 좀 많이 알려졌고 30대에는 이제 드라마 애인으로
전성기를 또 이루어냈죠. 예. 그리고 와. 1990년 중반 김희선 씨가 등장하기 전까지 대한민국 대표 미녀는 바로 황신혜 씨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김태희 씨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기가. 네. 아 근데 그 완벽한 엄마의 딸로 산다는 게 분명히 좋은 점도 있을 거고 나쁜 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진희 씨는 그 황신혜 씨의 딸로 산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미모의 여배우를 어머니로 둔 자녀들은 정말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엄마와의 외모 비교를 당연히 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진희 씨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안 닮고 아빠만 닮았다. 엄마 유전자를 쏙 피해갔다. 엄마랑 눈동자만 닮았다. 라고 할 정도로 진짜 많은 비교를 당했었다고 해요. 어린 나이에는 분명히 스트레스도 되고 상처도 됐을 것 같은데 게다가 여기에 덧붙여서 황신혜의 딸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일단 뭐 금수저다. 그리고 엄마 빼기로 무엇이 됐다라고 할 정도로 항상 이런 꼬리표들, 악플들이 달리면서 힘들었었고 그래서 모델로 데뷔했을 당시에도 엄마 덕본다는 이야기를 최대한 좀 피해가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본명 박지영이 아니라 이진희로 바꿔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쇼가 끝나고 기사를 봤더니 실시간 검색어에 황신혜 딸 모델로 데뷔 이게 올라와 버렸다는 거죠. 이름이 없이. 숨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속상했겠어요. 속상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진희 씨의 그 패션쇼 무대가 굉장히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진희 씨가 14살에 굉장히 어린 나이에 서울 패션위크라는 큰 무대, 런웨이에 데뷔를 하게 됐잖아요. 이진희 씨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 커다란 이 무대에서 톱 모델들을 제치고 피날레 무대에서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의상과 가장 중요한 시간에 오르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진희 씨가 또 데뷔 무대에서 제친 톱 모델이 바로 한혜진 씨였어요. 정말요? 사실 이런 경우는 유일무이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모델들의 기강이 굉장히 세다. 기싸움이 굉장히 세다. 그리고 마지막을 장식하는 건 가장 연차가 높은 선배이거나 가장 인기가 많은 모델이다라는 건 우리가 대중매체를 통해서 모델들의 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원래대로라면 한혜진 씨가 이 전체 모델의 맨 앞에 서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14살의 이진희 씨가 선두를 서게 되니 아무래도 금수저 논란이 일 수밖에 없었고 또 이 브랜드 자체가 지춘땡이었어요. 근데 이 디자이너 분이 또 예전부터 황신혜 씨와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또 유명하다 보니 그냥 아무래도 뭐 친구 딸을 좀 먼저 올려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좀 일기는 했었죠. 제가 이렇게 걸음걸이 보니까 이진희 씨가 나이도 어리고 경험이 없었던 워킹은 맞는 것 같네요. 네. 예. 저는 느낌이 약간 전문 모델이다 보다는 그냥 어린 나이에 이벤트성으로 한번. 그러니까 한혜진 씨가 양보해서 깜짝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그런 게 아닐까 약간. 네. 아니, 그 한혜진 씨가 양보한 건 괜찮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저 자리가 그렇게 누가 모델들이 개인적으로 양보하고 싶다고 양보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거니와 그런 공신력 있는 그리고 큰 무대에서 메인 모델을 경력이 아예 없는 그 초짜 모델에게 그 자리를 내줬을 때 나머지 뒤를 따르는 저 모델들이 느꼈을 박탈감이 어땠겠냐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지춘희 디자이너와 황신혜 씨와의 개인적인 그 친분도 굉장히 두텁기도 하지만 이진이라는 어리고 이제 막 갓 데뷔하는 친구를 프로 모델이라고 인정하는 것보다는 정말 그 쇼에 지춘희 디자이너가 이 쇼를 준비하면서 어떤 영감을 주는 어떤 아주 풋풋한 뮤즈가 될 수 있는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해석하는 게 오히려 편하고 지금 이거는 마지막 피날레 관객들한테 인사하러 나오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키가 지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럴 때는 키가 너무 작은 모델이 중간에 끼면 다 무너집니다. 저 그림을 해치죠. 그림을 해치기 때문에 가장 어리고 첫 무대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이 그냥 이진이를 앞에 두자 해도 한혜진 씨는 전혀 기분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건 이제 우리들의 반응이고 이런 금수저 논란에 대해서 당사자인 이진희 씨의 반응은 어땠나요? 일단 많이 예민하고 민감해 보여요. 그렇죠. 확실히 그래요. 네. 왜냐하면 사실 황신혜 씨는 이진희 씨가 무슨 일이 있다, 뭐 화보 촬영을 한다, 아니면 패션쇼가 있다고 하면 일단 동행을 해서
이진이 홍보에 열정을 보여줬던 게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패션쇼 백스테이지로 딸을 만나러 황신혜 씨가 갔습니다. 갔는데 딸 이진희 씨가 외면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서운해하는 모습이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진희 씨는 이런 엄마 행동에 약간 불만이 있었던 거죠. 왜 굳이 백스테이지까지 와서 봐야 하냐 라면서 그것이 약간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내비쳤고 또 엄마 때문에 패션쇼에 섰다라는 말을 듣기 싫은데 계속 엄마가 이렇게 현장에 오고 뭐 백스테이지에 오면 아무래도 더 눈에 띄고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또 유명인인 엄마와 길거리를 같이 걷는 것조차 불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모양새였어요. 그런데 많이 또 받겠죠.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눈총도 많이 받다 보면 조금은 무뎌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조금은 감수해야 할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그래도 엄마의 덕으로 활동한다라고 인정을 한다면 어쨌든 그거에 분명히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생각은 그런 부분은 감수하되 대신 결국 내 실력이 가장 중요하다. 내 실력을 쌓아야겠다. 라면서 그것에 더욱더 중점을 두고 활동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제 한 방송에서 이진희 씨가 그 아빠를 원망하면서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이진희 씨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요? 황신혜 씨는 이제 두 번의 이제 이혼의 아픔이 있는데요. 이제 1987년도 이제 컴퓨터 미인 전성기를 달릴 무렵에 그때 이제 당시 에스콰이어 재벌 2세분하고 결혼을 발표했는데 9개월 만에 이제 이혼을 하게 돼요. 그 이혼 사유는 이제 전 남편이 해외 출장을 너무 많이 다녀서 집에 없는 경우가 많아서 거기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됐는데 이혼 당시에 황신혜 씨는 어떠한 위자료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에 이 전 시아버지가 황신혜 씨에게 아파트 한 채를 줘요. 그 이유는 이 황신혜 씨의 마음 씀씀이가 정말 너무 좀 감동한 거죠. 그래서 아파트를 줬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혼 그렇게 에스콰이어 이제 그 자제분과 이혼하고 나서 한 9년 동안 이제 독신 생활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98년에 이제 그 2살 연하의 사업가 이제 박민서 씨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 두 사람은 이제 친구분 소개로 이렇게 뭐 만나게 됐다고 하는데요. 결혼 당시에 이미 임신 5개월이었던 거죠. 그것 때문에 좀 더 이슈가 됐어요. 이제 그 임신 중이었던 이제 아이가 바로 이제 본명은 이제 박지영 씨, 이제 이진희 씨인 거죠. 그래서 이제 태어났고 이제 99년에 이제 딸 이진희 씨를 낳으면서 그때부터 좀 행복한 생활을 좀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에 이혼을 지나고 나서 새로 가정도 꾸리고 아이도 생기고 행복한 삶을 꾸린 것 같았는데 왜 또다시 이혼을 하게 된 거죠? 예, 두 사람은 이제 결혼 7년 만인 2005년 2월에 이제 합의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연예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남편의 사업 부진으로 인해 약간의 경제적인 문제가 이혼의 결정적인 문제가 됐다라는 말이 돌기도 했는데요. 당시 소속사에서는 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혼을 했다. 그리고 그 사유는 경제적인 이유와 성격 차이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제 소속사에서 그 이혼을 공식 발표하고 이유까지 얘기한 건 아마 황신혜 씨가 이례적이었었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이혼이 좀 눈에 띄었던 게 하나 있는데요. 원래 조정 기간을 한 3주 정도 두잖아요. 근데 우린 더 빨리 하고 싶다라는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이혼 조정을 신청한 1시간 만에 이게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또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네. 이제 이 이혼이 좀 눈에 띄었던 게 하나 있는데요. 이혼 조정을 신청한 1시간 만에 이게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또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황신혜 씨는 이제 엄마잖아요. 근데 그때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좀 신변 정리를 다 해놓고 아이를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기를 좀 원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봐요. 황신혜 씨 딸이 황신혜 딸이 입학했어. 왜 아빠는 안 왔을까? 또 뭐 여러 가지 또 말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근데
또 알고 보니 이제 두 사람은 사실 오래 전부터 좀 별거를 했었다고 알려져 있었고요. 이게 그러니까 한순간에 이뤄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또 문제는 이제 이 부모의 이혼 사실을 이진희 씨가 12살 되던 해에 이제 인터넷을 보고 안 거예요. 그래서 조금 충격이 컸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은 이혼의 이전부터 지금까지 아빠를 보지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안타깝게도 이진희 씨 같은 경우는 부모님의 이혼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라는 생각이 좀 지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충격으로 아버지 사진을 집에 남은 것들을 다 찢어버렸다고 하거든요. 근데 아빠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보고 싶어지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 아빠를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슬펐다라고 눈물을 쏟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은 친구 같은 모습이 참 너무 보기 좋은 모녀인데요. 두 분 방송 활동 소식은 또 없나요? 네. 일단 두 사람은 SNS를 통해서 자신들의 근황을 좀 활발하게 알리고 있는데요. 일단 황신혜 씨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도 그렇고 예능도 그렇고 일단 거부감 없이 소화를 하는 걸로 일단 알려져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방송을 통해서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딸 이진희 씨는 패션 모델로 활동 중이긴 하지만 2년 전부터도 연기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을 내비쳤네요.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데 작품을 통해서 만나볼 수도 있겠고요. 영어, 일본어, 중국어 실력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해요. 또 해외에서도 살고 이랬으니까. 많은 끼가 있어서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연예계 풍문 속 진실을 파헤치는 코너. 현영진 기자의 풍문 픽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안 없어지네요. 안 없어져요. 최고의 코너예요. 예. 온갖 풍문부터 사건, 사고, 심경 고백, 단독 인터뷰, 연예계 실태까지. 자, 오늘은 어떤 풍문을 픽업해 오셨나요? 지난주 그 풍문쇼에서 스튜디오 성추행, 네. 성추문, 그리고 이제 국민청원 지지 논란을 다뤘는데 여성 풍문자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공개 촬영회가 이제 존재가 수면 위에 올라왔는데 오늘 그 황효진 풍문 픽업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심지어 그 피해자 중에 18살 모델 미성자가 있었다고. 미성년자가요? 예. 근데 방송을 하면서도 좀 궁금해했었어요. 이게 비공개 촬영회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그래서 어렵게 이 비공개 촬영회 등 이 사진계의 이 성추행 실태를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를 제가 좀 듣고 왔는데 정말 충격 그 자체입니다. 계속 충격적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이 현직 사진 작가님이 직접 얘기해 주셨거든요. 제가 직접 만나고 왔는데 황교진의 풍문 픽업 지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사진작가 박지현이라고 합니다. 비공개 촬영회란 이제 한 특정 여성 모델을 대상으로 밀폐된 스튜디오 공간 안에서 작가님 어려운 발걸음 너무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시청자분들에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웨딩 사진을 전문을 하고 있고요. 루시드 포토그래피라는 스냅 업체 대표 박재현입니다. 이 비공개 촬영회는 무엇인가요? 비공개 촬영은 하나의 성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정 여성성을 상품화하여 그런 온갖 성행위를 연출을 하고요. 거기에 촬영하는 사람의 직접적인 말을 들었을 때는 그냥 하나의 재미이자 놀이이자 오락거리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특정 아름다운 여성이 그 앞에서 이제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즐기는 모습도 있고요. 그 모델이 구해지면은 이제 회원들을 모집하나요?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것이 동호회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네네. 이제 친분이 있는 사람들끼리 이 촬영회가 개최가 된대라고 얘기를 해서 참여를 하기도 하고요. 공식적으로는 해당 스튜디오의 홈페이지가 있었어요. 네. 그 홈페이지에서 비공개 촬영회라고 공지가 뜨고 그 안에 핫섹시라든지 이제 퍼포먼스라든지 퍼포먼스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은 사실 그 촬영에 참여하는 사진사들은 수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다 가늠할 수 있는 단어들이 이렇게 나와요. 네, 그렇게 해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사진 작가님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그냥 일반 회사원도 있고요.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전업으로 사진 작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착한 사람들, 정말 많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비공개 촬영에 들어가려면 뭐 회비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현재 여론에 알려진 7만 원 정도라는 금액은 잘못 알려진 것이고요. 네네. 네. 이 금액에 따라서 그 수위가 또 상승이 돼요. 촬영 자체에서 행해지는 퍼포먼스라고 네네. 표현하라는 그런 부분들과 모델의 인지도나 이제 외모 그런 것까지도 경제적 가치로 환산을 해서 보통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 정도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비공개 사진회가 정말 돈이 되고 잘 되나요? 1회 비공개 촬영회가 열린다고 하면요. 보통 최소로 잡아도 10명 이상이 모여요. 10명에서 스튜디오 규모에 따라서 20명, 그리고 정말 꽉꽉 들어가면 거의 30명 좀 아래로도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촬영들이 한 달에 매일도 아니고 20회만 진행이 된다고 하도, 그리고 최소 인원인 10명으로 잡는다고 해도 정말 수천만 원 이상의 그런 경제적 이득을 실장이 취하게 되는 겁니다. 저에게 그 사진을 보여줬던 실장이 그런 촬영회를 비공개 변태행위 촬영회를 개최를 했던 스튜디오가 매물로 나왔다는 것을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곳의 권리금이 단순 1억이 아닌, 제 기억으로는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면 한 5억 정도였습니다. 권리금만 5억이요? 예. 참 이거 되게 정말 야. 꼭 파헤쳐야 이 이거. 파장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방송 이후에 이 정도까지 야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은 용기를 내서 작가 이런 비공개 촬영회 이런 것들을 고발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 이분은 지금 한 게 아니라 5년 전부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고, 이건 받게 된다고 5년부터 얘기했는데, 그때는 목소리를 들어준 사람이 없는데 이제서야 목소리를 좀 들어주고 있다고 해요. 그래요. 예, 예. 네. 어려운 결정을 하셨고, 그리고 이분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방송에 못 나갈 만큼 정말 외설적인 말들이 많았어요. 예, 정말 충격적인 그런 행위들이 많았기 때문에 방송에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나쁜 짓들이 많았습니다. 예. 진짜. 이게 그 비밀 촬영회를 참여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목적이 뚜렷하고 그걸 알고 나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피해자 여성만 모른 거고. 그럼 이건 범죄잖아요. 이 비공개 촬영회가 얼마나 변태적이냐면요. 이 촬영이 끝나고 난 뒤에 이 그 모델이 입었던 진짜? 이게 그 비밀 촬영회를 참여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목적이 뚜렷하고 그걸 알고 나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피해자 여성만 모른 거고. 그럼 이건 범죄잖아요. 이 비공개 촬영회가 얼마나 변태적이냐면요. 이 촬영이 끝나고 난 뒤에 이 그 모델이 입었던 스타킹을 경매로 통해서 팔기도 하고. 진짜? 그리고 그 모델이 입었던 뭐 이런 옷 같은 거를 이렇게 정말로 성 도착증처럼 그런 분들이 일반적인 직장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해요. 뭐 교수도 일부 있고. 평범한 정말 평범한 분들이 나와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더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회에서 굉장히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느 회사의 부장, 어느 회사의 대학 교수, 어느 회사의 뭐 직장인. 너무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공개라는 이름을 달고 자기들끼리도 그 안에서 지켜주는 거죠. 서로의 신원을 자신의 밝히지 신분을. 않고. 왜냐하면 그게 깨지는 순간 이 비공개 이거는 아예 다 사라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 모델을 보호한다기보다는 이 출사를 자기 하는 신분을.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비공개라는 단어를. 근데 그게 이제 돈이 굉장히 수익이 많기 때문에 권리금이 수억을 호가할 정도라면 네. 그게 이제 돈을 그만큼 많이 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양산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튜디오 수입이 예. 그렇게 요즘에는 또 많지 않다고 그래요. 예전처럼. 예. 그러니까 이런 수입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 세금 계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참가자들만 돈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러면은 이런 그 참가자들이란 분들도 점조직으로 이렇게 굉장히 그러니까 회원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본인들끼리만 아는 어떤 그룹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사진 작가님들이 하는 행위는 아니에요. 그럼요. 사진 작가님도 건전한 사진 작가님 굉장히 많은데 일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정말로. 그러니까 중간 모집책 이 사람을 잡아서 실제로 그 참가했던 그런 사람들 다 잡아들여야 돼요. 이거는 정말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이런 게 많은가요? 그러니까 물론 뭐 피해 여성들이 이제 증언하기도 했지만 네네. 어땠나요? 그 사진 취재 그 보니까. 작가님이 저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는 이게 뭐 생각보다 적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걸 즐기는 곳이 참 많다라고 씁쓸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주로 경제적인 어려움, 빈곤함을 겪고 있는 여성들이 가장 쉬운 먹잇감이고요. 그리고 발언을 해봤자 크게 발언할 수도 없고 보통 이제 사회적인 약자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모델의 꿈을 꿈꾸고 있는 모델 지망생 여성분들도 있고요. 네. 비공개 촬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네. 구인구직 사이트에 피팅 모델을 모집을 한다는 글로 그리고 임금 페이나 지불하는 임금이 굉장히 비싼 것으로 하여 광고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성들을 스튜디오에 유인을 하고 나면은 첫 회, 2회, 3회, 4회 정도는 정상적인 수위의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노출을 권유를 하고 강요를 하고 그렇다 보면 이제 협박까지 가는 수준으로 하여서 점점 더 그런 갈 때까지 가는 촬영으로까지 유도를 하고 합니다. 이제 모델을 꿈으로 갖고 있고 모델을 지망을 희망하는 모델들에게 일종의 성상납을 제안을 합니다. 제안이라기보다는 조금 강요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요. 일종의 어떠한 권력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을 이용해서 모델 지망생들에게 내가 너와 정기적인 사진 작업을 해줄 테니 성상납과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나랑 만나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기도 하고요. 피해자들이 그 폭로하기 쉽지 않은 이유 무엇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사진 때문이죠. 네, 그런 강압적인 분위기와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사진 속에서 그 해당 여성, 피해 여성들이 다들 웃고 있는데 그 여성들은 다시 그 일을 상기시키지 않고 싶어 할 뿐더러 그렇죠. 그것들이 법적인 증거 자료로 채택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애초에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 이게 웬일입니까? 이거 충격적이네요, 정말. 예. 혹시 네네. 피해자 중에 우리가 알만한 연예인이나 모델도 있습니까? 이게 10년 전부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있어요? 예, 유명한 분들이 존재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그거를 저 빌미 삼아서 협박이나 뭔가 금전이든 뭐든 요구할 수 있었겠네. 그렇죠? 이제 남아있는 노출 사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정말 그 되게 두려워하는 상황이고 또 본인이 직접 말하기에는 모든 게 또 밝혀지기 때문에 또 안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밝혀지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요, 지금 일단. 네. 근데 만약에 갔는데 그런 상황이면 강하게 저항을 조금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저도 얘기를 들어서 좀 충격적이었는데 네, 이 네. 모델들이 그 원하는 포즈를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나가던가 아니면 좀 강압적이면 나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둘러싸여 있고 그 원하는 포즈를 하지 않으면 남자들이 욕설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밖에 못해?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얼마나 돈을 냈는데 왜 그렇게밖에 못해라고 협박을 한다고 해요. 실제로 그 사진 작가가 너를 키워주겠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성추행을 하려고 했던 그 피해자분하고 제가 전화 통화를 했는데 한번 좀 들어보시죠. 네. 황영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어려운 용기 내주셔서 간단하게 전화 인터뷰 좀 부탁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네. 네, 이 사진계의 성추행 피해를 겪으셨다고 들었는데 언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좀 물어봐도 될까요? 네. 네, 제가 좀 한 3년, 2년 전에 모델 일을
했어요.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사진 작가를 알게 됐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일적으로 너무 잘해주셔서 아 이분은 정말 착한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몇 번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너를 모델로서 키워주겠다, 띄워주겠다면서 뭐 너의 가슴을 만져봐도 되겠느냐 약간 그런 성적인 발언을 하고 나쁜 짓을 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처음에 뭐 이렇게 뭐 좀 띄워주겠다, 뭐 해주겠다 이런 걸 처음엔 좀 믿으신 건지 이게 조금 궁금합니다. 그렇죠, 맞죠. 왜냐면 저는 그때 되게 굉장히 어린 나이였고 지금이 25살이니까 그때 한 21살에서 22살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방에 있다가 서울로 올라오니까 뭐 세상 물정도 잘 사실 모르고 사람도 너무 잘 믿었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는 그 말을 믿었던 거죠. 그러면 실제로 뭐 모델 활동을 할 때 좀 밀어주고 좀 띄워줬던 건 있었나요? 그냥 자신한테 일이 들어온 거를 저한테 준다거나 그냥 그것뿐이에요. 막 뭐를 정말 막 내가 열심히 해서 너를 여기까지 올려줄게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은 그걸 하기 위한 빌미가 필요했던 거죠. 현재 모델 일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저는 그런 일을 하도 많이 당해서 거기에 너무 막 그런 막 좋지 않은 감정들 때문에 진작에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떠올리고 싶지도 않죠. 이거 너무 충격적이네요. 네. 실제 그러니까 뭐 기사로라든가 아니면 뭐 누구의 고백으로 듣는 것보다 실제로 이렇게 육성으로 들으니까 네. 느껴져요, 이게 진짜 느낌이 진심이 굉장히 좀 느껴져요. 다르네요. 그냥 띄워주겠다, 내가 너를 뭐로 만들어주겠다 이걸 빌미로 그 얘기를 네네. 해가지고 그런 거죠. 예. 그럼요. 성 그러니까 착취를 한 거죠. 그런 것도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그런 거를 교묘하게 사탕발림으로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뭐 그렇지. 여자들은 그렇게 얼마나 그게 못난 짓입니까? 무슨 광고 내가 찍었고 누구는 내가 키워줬고 막 이런 식으로 엄청 했을 거예요. 프로필 사진을 뭐 어디다 넣어주겠다. 뭐 이런 거. 모르는 친구들은 진짜 이래야만 이 사람이 모델이 될 이쪽에 수 많이 뭐 인맥이 있나 보다. 갓 데뷔를 원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프로필 등 사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피해를 당하기 쉬운 상황이거든요. 보통 프로필 사진 이제 시인들이 찍을 때 한 그래도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될 거 아니에요? 뭐 메이크업까지 하고 그러면 한 50에서 80 정도는 그 하지 정도 않을까요? 돼요? 뭐 근데 40에서 80만 원? 그런 돈이 없는 친구들한테는 상상력을 강요했다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것 때문에 이 처음에 시작하는 뭐 배우 지망생이나 모델 지망생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게 되니까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이게 공짜로 찍어주겠다, 사진을 뭐 좀 내가 해주겠다, 돈 줄게 내가 오히려 모델료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연예인 하고 계속해서 있는데 사진을 돌리고 그렇죠. 프로필을 찍어야 되니까. 보통 이런 사진 작가가 정말 이게 근데 그런 힘을 가지고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없죠. 그 사진 작가들은 네. 뭐 그런 그 의도를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겠지만 그 피해자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럼요. 그걸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분도 어쨌든 네. 그걸 경험한 다음에 오만정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자신의 꿈을 접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인데 제가 예전에 일이 없어가지고 그 구인구직 그런 사이트에서 그 알바를 알아왔다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뭐 커피숍이나 이런 거는 뭔가 기술이 있어야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피팅 모델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코너를 가서 이제 봤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얼굴은 나오지 않는다. 근데 이제 돈이 피팅 모델인데도 막 돈이 몇십만 원씩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뭘까라고 해서 지원을 할까 했는데 혹시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원래 피팅 모델 한 시간에 뭐 많아봤자 5만 원, 막 1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제가 봤던 거는 막 진짜 몇십만 원씩 막 이랬었거든요. 그것만 그게 통상적인 가격이 아니잖아요. 피팅 모델. 그렇죠. 그래서 모델 나는 이거 뭔데 이렇게 많이 주지? 혹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들어요. 그렇겠네요. 아니, 근데 많았어요. 스타일 그게 땡땡. 거기에 많았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피팅 모델 뭐라 그러죠? 그 카테고리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피팅 모델 지원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구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아까 전에 직접 증언을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유인을 할 때
페이를 굉장히 높여서 이렇게 본인 혹하게, 사이트에 혹하게 거기에 만드는 올린다고 거죠. 하는데 그러면 보통 그렇게 페이를 얼마나 높게 이렇게 책장에서 올려놓길래 근데 뭐 이렇게 오는 그렇게 막 걸까요? 많진 뭐 않은 이 촬영 중에 그 성추행을 폭로한 그 미성년자 모델이죠. 같은 경우는 3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시간당. 시급이 3만 원이라고 해요. 아, 미성년자 모델. 네네. 그 스튜디오에 벌써 먼저 연락이 오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나가면은 성추행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노출 부에 따라서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받는데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 한 번 와서 찍으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넌 눈 딱 감고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유혹을 좀 한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이게 증언하신 분 미성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네. 정말 충격적인데요. 우리 슬피 씨나 우리 다른 연예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지금 뭐 물론 이제 연예인을 꿈꾸는 지망생 어린 친구들도 있지만 또 부모님들도 워낙 이제 자기 아이들을 연예인 시키고 싶은 분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이제 걱정이 앞서시잖아요. 사실 연예인을 하는데 내가 너를 키워줄게 해도 그 키우는 사람은 못 봤어요. 맞아요. 결국은 내 실력으로 커야 되는 거고 내가 개척해야 되는 내 인생이고 나의 일인데 누군가가 나를 키워준다고 거기에 혹하는 자체가 저는 일단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키워준다고 했을 때는 그냥 무시하는 게 가장 큰 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노력을 해야죠. 누가 나를 키워줍니까?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작은 사진 촬영이 됐든 아니면 나중에 연예계 무슨 소속사에 무슨 계약서에 도장을 찍든 어떤 도장을 찍던 한 번쯤은 본인 판단 말고 나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는 분한테 꼭 조언을 얻고 도장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도장만큼 그 무섭게 나를 구속하는 게 없어요. 이런 거요. 그 마음대로 내 어린 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사인을 하면 어떡해요. 어린 친구들이 예. 조언을 받을 때가 많이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우리 풍문쇼 기자님들 안 도와주실 건가요? 보내주세요. 네. 저도 DM 받고. 저도 상담 받고. 저희 홈페이지로 보내주시면 되잖아요. 이거를 이건 정말 놀랍네요. 네, 이번 일을 계기로 사진계 내에서도 이런 좀 잘못된 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자정작용이 좀 일어나길 바라고요. 제대로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황인진 기자 수고하셨어요. 네, 오늘 정말 충격적이네요. 네네. 일단 뭐 제가 인사드리기 전에 오늘 그 어려운 이야기를 해주신 우리 피해 모델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사진 작가님 정말 5년 동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문픽업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제보를 받습니다. 여기 지금 나가고 있죠? 황영실의 풍문픽업에 많은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스타들의 이야기들과 함께했습니다. 이번 주 풍문쇼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알고 싶고 궁금해할 연예계 이야기 속속들이 취재해서 준비해 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